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차가운 강철로 만든 미사일이나 파괴적인 핵탄두가 아닙니다. 바로 그 발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2025년 전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충성 없는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각국은 생존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서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진정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군대를 보시면 됩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면서 각국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탈리아는 NATO의 남부 방어선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B-6.1 핵폭탄 35개가 자국 영토 내 공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어 핵 보호막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2025년 국방 예산은 약 320억 달러로 GDP의 1.4%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35년까지 이를 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역 병력은 16만 5천 명, 예비군은 1만 8천 명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지만 NATO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우수한 훈련 수준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군대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탈리아군의 개인 장비는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베레타 ARX-160 모듈형 돌격소총을 기본 무기로 사용하고 통신 장비와 야간 투시경이 내장된 최신형 PASGT 헬멧을 착용합니다. 지상 전력의 핵심은 200대의 아리에테 주력 전차이며 이를 지원하는 첸타우로 장륜 전차와 프레치아 보병 전투 차량은 모두 자국에서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공군력은 미국산 F-35 라이트닝,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망구스타 공격 헬기가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드론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군사력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단연 해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브르 경항공 모함을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해군은 진정한 원양 해군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 조르지오급과 트리에스테급 강습 상륙함 3척, 호라이즈급 구축함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목적 호위함들과 토다로급 공격 잠수함들도 함께 운용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NATO 소속의 비핵 보유국이지만 주요 이익이 동지중해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드론, 전차, 미사일 등 많은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지르릭 공군기지에 약 20개의 핵폭탄이 있어 NATO의 핵보호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제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NATO 내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역 36만 명과 예비군 38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방비는 약 260억 달러로 이탈리아보다 3분의 1가량 적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터키가 최근 몇 년간 주요 군대 중에서 가장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해온 터키군은 리비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도 전투 및 훈련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4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특수작전 거점을 두어 대외 영향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런 전투 경험과 엄격한 훈련, 사격술과 체력에 대한 중시는 터키 보병 부대를 NATO 내 가장 유능한 부대 중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전 경험은 터키 국내 방위 산업의 급속한 성장도 촉진시켰으며 정부는 2025년 말까지 군수품 생산에서 82%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미사일과 전자전 체계부터 해군 플랫폼까지 광범위한 첨단 시스템들을 생산하고 있어서 비용이 절약되고 해외 공급업체의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무기 체계들에는 바이락타르 TB2 드론, TCG 아나돌루 상륙 강습함, 국내 개발한 알타이 주력 전차 등이 포함됩니다. 터키는 세계 최고의 군용 드론 기술 보유국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종료 후 일본은 1947년 헌법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통적인 군대를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군은 공식적으로 자위대로 알려져 있으며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체계 중 하나를 구축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죠. 2024년에 시작된 야심찬 5년 현대화 계획에는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체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비는 약 570억 달러로 터키와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GDP의 약 1.4%에 불과하죠. 지출을 2%로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일본은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국방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주요 위협인 일본 군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정교한 방공체계입니다. 항공자위대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미국산 패트리어트 PAC-3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군은
40대의 F-35를 필두로 142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12대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지상에서는 잘 훈련되고 장비된 25만 명의 인력과 5만 8천 명의 예비군이 국가의 막대한 예산과 기술력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10식 전차와 16식 이동 전투 차량 같은 첨단 전차들을 갖추고 있으며 드론과 자율기술을 갖춘 무기고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군, 즉 해상자위대는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58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현대적이며 다양한 해군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아타고급과 콩고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6척으로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공중, 수상, 잠수함 위협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26척의 잠수함 역시 해군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12척의 소류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젤 전기 잠수함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일본의 진정한 장점은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적 동맹이 있습니다. 5만 2천 명이 넘는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전장에서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프랑스 군대는 규모나 크기보다는 품질, 정밀성,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위 프랑스식 전쟁 방식은 신중하게 조정된 소규모의 치명적인 작전을 우선시합니다. 요르단, UAE, 가봉에 있는 7개의 해외 기지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보다 세계적 작전에 더 잘 대비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레위니옹 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와 같은 주요 태평양 전초기지를 포함하여 나머지 해외 영토에 걸쳐 광범위한 군사시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약 20만 5천 명의 현역 병력과 약 2만 7천 명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군대의 핵심 구성 요소는 155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유명한 프랑스 외인 부대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국방에 약 67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GDP의 2.1%에 해당합니다.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 교리에 따라 프랑스 군용 장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공군의 995대 항공기 중 79%가 프랑스산입니다. 함대를 이끄는 것은 5세대 다소 라팔 다목적 전투기와 업그레이드된 미라주 2000 지상공격 제트기입니다. 프랑스 해군은 전체 함선이 약 137척에 불과해 규모가 비교적 작지만 함선들의 힘과 품질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샤를드골 항공모함 1척, 현대식 미스트랄급 헬리콥터 항공모함 3척, 공격 잠수함 9척이 포함됩니다. 프랑스는 약 300개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입니다. 150년 전 영국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구의 약 4분의 1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역 병력은 약 19만 명, 예비군은 95만 명입니다. 2025년 6월에 발표된 정부의 방위 전략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NATO 우선 접근 방식과 전쟁 수행 준비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강조합니다. 이 계획은 또한 인공지능, 드론, 장거리 무기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여 치명성과 전반적인 전투 효율성을 높입니다. 영국은 이런 대규모 군대 개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약 8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늘릴 계획이며 이는 GDP의 약 2.4%에 해당합니다. 영국은 4척의 벵가드급 핵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가 약 235개로 추산됩니다. 해군의 80척의 함선에는 2척의 현대식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군의 645대 항공기 함대는 32대의 F-35B와 117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이끌고 있으며 항공모함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이전 제국은 전 세계에 걸쳐 확장된 기지 네트워크를 남겼습니다. 영국의 경우 약 120개로 이는 모든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해외 기지 수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군은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방어 능력에도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최첨단 기술, 강력한 국내 방위 산업, 대규모의 고도로 무장된 전투력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현재 무기의 약 83%가 국내에서 구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기, 주력전차, 장군차, 군함,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무기는 종종 서구의 무기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다고 여겨집니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K2 흑표 주력전차, K9 자주포, 2024년 양산에 들어간 KF-21 보라매 4.5세대 전투기 등이 있습니다. K9 천둥은 단독으로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5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여러 NATO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62만 명의 현역 병력과 약 32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500문의 포병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60척의 함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해군은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NATO 회원국보다 규모가 큽니다. 한국 공군 역시 F-35A 스텔스 전투기, FA인 15K 슬램 이글,
FA-50 경전투기 등 약 1650대의 현역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국방비 예산이 약 500억 달러인 한국은 GDP의 약 2.7%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사력과 연관되는 이름은 아니지만 인도는 2006년 이래로 세계 화력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는 모든 분야에 걸쳐 대규모의 잘 갖춰진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핵무기를 보유한 9개국 중 하나로 약 18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는 지상 기반 ICBM, 공중 발사 운반 시스템, 잠수함 기반 탄도미사일 등 완전한 핵 3원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현역 병력 규모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며 145만 명이 넘는 군인, 선원, 공군 병력과 119만 명의 상당한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지상 전력은 -90 비시마와 아르준 전차를 포함한 4,150대가 넘는 대규모 전차 함대와 피나카 다중 로켓 발사기 같은 포병 체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러시아의 Su-30MKI 전투기, 프랑스의 라팔, 테하스 등 수입 기술과 국내 기술이 혼합된 약 228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해저함대에는 19척의 잠수함이 있으며 그 중에는 프랑스가 설계한 칼바리급 또는 프로젝트 75 디젤 전기 잠수함이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급속한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사이버 전쟁, 우주 자산, 첨단 감시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 군대 공식 명칭은 인민해방군,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경제개혁을 실시하기 전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그 이후로 8억 2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의 군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것으로 널리 평가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핵탄두 620개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불과 6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5만 명의 현역 병력과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3,28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중국의 생산량은 엄청난 양에 더해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칩, 반도체, 나노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생산하는 선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입니다. 이 부대는 재래식과 이중 발사가 가능한 지상발사 미사일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거리와 정교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1,450개의 탄도미사일과 수백 개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확도가 향상되어 지역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격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현재 3,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 중이며 이 항공기들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J-10, J-15, J-20 전투기로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30척의 활동함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중국 자체의 조선 능력은 이미 미국보다 238배나 큽니다. 함대에는 항공모함 3척과 무인 항공기 모선인 파이팅 샤크 넘버 1, 드론용 항공모함과 수십 척의 유도미사일, 코르벳 및 구축함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두 가지 주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군대는 아직 인도 태평양을 넘어 진정한 원정전을 수행할 만큼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 국경을 따라 일어난 몇 차례의 소규모 전투를 제외하면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의미 있는 전투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에 엄청난 양의 장비와 인력을 잃었지만 동시에 군산복합체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오레시니크 초음속, 다중탄두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첨단 무기를 다수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사력의 핵심은 여전히 핵전력입니다. 약 5,6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750개가 배치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따르면 2024년 2월까지 러시아의 전략 핵전력의 97%가 현대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지상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약 134만 명의 상비군과 206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2024년 군사 지출은 1,540억 달러로 GDP의 7.2%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100대 이상의 전차가 손실된 것으로 추산되지만 여전히 약 13,400대의 전차로 구성된 대규모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 러시아의 경험은
드론, 미사일, 방공 및 전자전 능력의 양과 질의 엄청난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대규모로 드론과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약 4,420대의 현역 항공기를 보유한 대규모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최신형 S-57과 현대화된 SU-3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핵무기 보유량, 거대한 산업 전쟁 기계, 그리고 전투로 단련된 병력을 갖추고 있어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진보된 군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 영향력, 기술적 우월성, 광범위한 물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우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금, 최첨단 기술, 전 세계적 영향력, 그리고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군대는 지구상 어느 곳에나 전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군사 지출은 1조 3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약 3.1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GDP의 약 3.5%입니다. 현역 병력은 약 132만 명으로 구성되며 예비군은 약 83만 명입니다. 많은 수의 미군과 첨단 무기가 전 세계 약 890개 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상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장갑차, 포병 기타 지상 시스템의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M1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와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약 13,400대의 활성 항공기로 구성된 이 회사의 함대에는 5세대 F-35 라이트닝 396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중국 해군에 밀릴지 몰라도 그 파괴력과 전력 투사 능력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미 해군의 전력 투사 능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11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공군 기지이며 71척의 잠수함은 심해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적의 숨통을 겨누는 그림자 암살자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은 더욱 무섭습니다. CIA의 거대한 지원을 받는 미국의 위성 및 감시 네트워크는 지구의 모든 대륙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봅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심장부까지 뻗어있는 정보기관의 소나기는 물리적인 군대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프트 파워라는 무기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총과 미사일 없이도 여론을 조작하고 문화를 전파하며 수십 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힘을 활용해 전 세계인의 사고방식까지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오직 버튼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5,450개에 달하는 핵탄두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핵3원계는 그 자체로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절대 권력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지구상 어디에서든 적의 심장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압도적인 힘을 종합해보면 미국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거나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도박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시도는 파국을 맞을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힘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합니다. 매년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국방비는 미국 시민들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 아래서 전 세계는 다음 세기가 평화로울지 아니면 핵의 불길에 휩싸일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깊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상식을 뒤엎을 새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